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투입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위험한 주문입니다. 위기 원인 진단이 틀렸으니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 살림도 기계처럼 적극적으로 지출할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재정은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흥청망청 지출을 해도 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재정 건전성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재정 결코 건전하지 못합니다.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이고 국세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사회부담성 기금도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있어서 사실 단기적 처방일 뿐입니다. 중증 단기적 처방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 경쟁력의 위기, 강성 노조, 호신적 노사 문화에 따른 고용과 투자의 위기,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의 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걷어내지 않는 한 어떠한 재정 살포도 세금 수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3대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시장 불안은 심각하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기초로 한 것 다 아실 겁니다. 실직자하고 자영업자는 빼버린 그런 통계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KDI는 현재 경제 성장률 둔화가 구조적 요인일 경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견해와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답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정답이 아닌 오답을 고집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경제 위기 진단을 위한 위기 진단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어제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 위기 진단 국민 대토론회 빨리 열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 회의를 그만하고 국민 앞으로 당당히 나오십시오. 내일 저희 당의 지도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 민주화의 중심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 때 1993년 5.13 특별 담화를 통해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고 5.18 민주무효역을 조성하는 것을 발표한 뒤 4년 만에 국립묘지를 완성했습니다. 또 5.18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자당의 법률 제정을 지시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결국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고 또 전신인 정당이고 또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 당이 민주당 당대표 한마디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출렁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늘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어제 행한 여론조사의 샘플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찍은 응답자가 53.3%나 된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13%, 안철수 후보는 11.7%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권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좋을 때는 본인이 대통령 안 찍었다고 해도 대통령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지지도가 비등비등할 때는 찍었던 사람이 안 찍었던 사람이 찍었다고 할 리는 만무합니다. 결국 이 여론조사는 샘플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전체 유권자 대비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과대평가된 여론조사였습니다. 저희는 이 여론조사의 왜곡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선거 및 정치 관련 여론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미보관 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노총 장악의 일부 언론과 포털의 자유한국당 극우 막말 프레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막말이 뭘까요? 막말은 결국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막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막말정당 프레임 씌우기에 지금 모두들 혈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구에서 발언할 때 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뜻은 저희 당 국회의원들 모두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문파와 같은 용어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일반 국민도 그 용어의 뜻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보면 뭐의 뜻 이것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이 그 용어를 썼을 때 비하 용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국어사전에는 다른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비속어로도 통용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또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즉각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방송, 신문, 사설, 포털 또 민주당은 규탄대회까지 하면서 극우 막말 프레임을 썼습니다. 제가 비속어인 줄 알았으면 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것이 어제 우리 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이정미 의원의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이정미 대표의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뭐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이것은 의학적 용어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데도 계속 표창원 의원이 방어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이것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뭐라는 사이코패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그날 KBS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만 보도했습니다. 어제 김연아 의원이 그 발언을 하자 일제히 묶어서 막말하면서 KBS, SBS, MBC 다 같이 보도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제가 발언한 거 일주일 내내 참으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참으로 얘기하고
이정미 의원 대표가 사이코패스 발언했을 때는 네이버에 참으로 묶여져 있는 기사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대변인이 어제 하자마자 네이버에 뭐 참으로 묶여있는 기사 수가 5건 이상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는 구체적인 이 수치를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은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연아 대변인 이야기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논평을 해주었습니다. 드루킹 판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끼리 한 것에 드루킹이 진술한 것의 판결문에 보면 김경수가 언급한 건데 네이버에는 우리 정보원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 정보원이 지금 네이버를 떠났는지 아직도 네이버 내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본인들 스스로 막말의 정당입니다. 이해찬 대표 도둑놈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놈 무슨 뜻인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뭐 민주당이 한 막말에 대해서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당이 뭘 하면 민주당이 이중잣대로 논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은 이것을 보도 건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편향적으로 보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털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결국 반정부, 반권력을 향한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전에 그가 사용하는 나쁜 용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결국 한국당이나 우파 세력이 활용하면 끊임없는 막말 극우 발언으로 몰며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며 표현의 자유의 탄압입니다. 저희가 비록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저희 스스로 앞으로 물론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파적인 극우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일부 민노총이 장악하는 언론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보원이 있다고 하는 네이버 포털이 함께하는 공동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